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시향이 목장입니다. 오늘은 일간병화 지지의 운을 살펴보겠는데요. 인묘월 인수격과 진월 식신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의 병화는 편인 장생격이고, 묘월의 병화는 정인격이고, 진월의 병화는 식신격이에요. 그럼 살펴보기에 앞서 그해에 운의 체감이 아주 큰 명조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월지 장간에서 투간한 천간의 운을 맞이할 경우 그의 운은 아주 실감나게 체감하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이 월지라는 자리는 격국 용신이에요. 각 글자에 있는 지장간들은 모두 용신이에요. 용신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좋든 싫든 쓴다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투한 천간의 운을 맞이할 경우 반드시 쓰기 때문에 그의 운의 체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지 어디든 장간에서 투한 천간의 운을 맞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운은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운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월지 장간에서 투한 그의 천간 운을 맞이할 경우 직접적인 체감이 큰 운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월의 병화가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사와 비견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천간에 이 비견이 정인을 달고 오는 운을 맞이하는 거예요. 인월의 병화가 이러한 운을 맞이할 때 친구가 달고 온 이 정인, 문서가 병화일간 나에게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작용돼서 발현이 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인과 사는 인사 형살에 걸리는 운이에요. 앞서 계속 형살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인월의 병화가 친구가 달고 온 이 문서를 취해서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을 형발, 형기의 운이라고 했습니다. 구설의 모습은 발현이 되는데 이렇게 형발되거나 형기되면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인월의 병화일간이 친구가 달고 온 이 정인 문서를 취했을 때 형살로 인한 구설, 즉 형행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형살이 걸리면 화화나 인목에 있는 각 지장간들이 다 튕겨져 올라와요. 천간으로 다 튕겨져 올라오는데 이럴 때 사중 무경병 글자와 합하는 음간의 글자가 있으면 이 사화의 기물은 파괴되고 깨져서 이 사화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 무병갑도 천간에 합하는 음간의 글자가 있게 되면 이 인목 글자 기물이 깨져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된 명조는 친구가 제시한 친구가 달고 온 문서를 취득을 했을 경우 형살에 걸려 구설수로 인해서 만약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면 병화일간이 불리하게 작용돼서 편인과 비견의 형이기 때문에 문서나 학업, 형제, 친구, 동료들이 이 해에는 부정적으로 불리하게 발현되는 운이에요. 반면에 형발, 형기되면 전화위복이 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거의 10중 8구 형살에 걸려 구설수로 인해서 아주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사신 삼형살에 걸리면 신금에 있는 장간들이 튀어나오는데 이 중 신중 경금이 날라오는 이 을목과 한합을 해요. 그러면 이 신금의 글자는 깨져서 이 신금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신금은 병화 일간의 입장에서는 재물이에요. 현재 큰 돈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친구가 달고 온 이 문서를 취했을 경우 친구로 인해서 잡은 문서가 일간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재물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 원국이 인신사 사명에 걸릴 경우 거의 10중 8구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 인월의 병화일간이에요. 다음 묘월의 병화일간은 운에서 비견 운을 맞이하는데 이 병화일간은 목생화하는 운이에요. 운에서도 목생화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으로서 이 인수라는 성분들이 비견한테 갈 공산이 일단 크기 때문에 병화일간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데 다만 묘목과 사화는 장간에서 을경암합을 해요. 을하고 경이 합을 해서 금, 재성, 재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때는 병화일간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결국 문서를 취득해서 그 문서가 다시 재물로 치환될 수 있다는 운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이 원국 월지는 봄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을하고 경이 합화가 되려면 신유월 금의 계절인 대운이라면 이럴 경우에는 합화가 돼서 이 문서를 취득한 후 돈으로 치환될 수 있어서 이때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다음 진월의 병화일간을 살펴보면 이 진월의 병화일간은 운에서 비견이 식신을 생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진토와 사화는 비견이 식생하는 운입니다. 이 식신이라는 성분은 재성을, 재물을 생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해에 비견과 같이 협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을 했을 때 재성으로 귀결되면 긍정적이고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운이고, 또 하나는 진토에 을목이 있어요. 그럼 사중 경금과 암합을 합니다. 그래서 금, 재성, 재물을 또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진월의 병화일간은 사화 비견운을 맞이할 때 긍정적이고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은 사오미, 걸럭격, 양인격, 상관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4월의 병화는 걸럭격이고 5월의 병화는 양인격입니다. 미월의 병화는 상관격이에요. 이렇게 여름에 태어난 명조는 조후 위급으로 조후가 선용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계수, 후, 오행이 있어야 유리한 구조가 되고요. 다만 2월의 병화일간은 상관격이에요. 이 상관격은 인수를 차야만이 성격이 돼서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패인된 구조는 지성이 현출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4월의 병화 일간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같은 사화 비견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같은 글자를 맞이하는 운을 복음의 운이라고 했고, 이 복음의 운은 밀어내는 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걸럭격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이 걸럭입니다. 만약에 4월의 병화일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행위라 하면 운에서 친구가 인수를 달고 오는 운이에요. 그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인이라는 것은 문서예요. 발음 문서예요. 그럼 이것이 사업장의 문서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병화일간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와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글자는 왕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자충 세자발이라고 해서 이 왕한 글자가 약한 글자를 충해서 뽑혀 나가기 때문에 이 약한 글자에 문제가 또 생기는 운입니다. 예를 들어 해수라는 이 글자가 만약에 있다 하면 이 해수는 병화일간의 입장에서 편관관살이에요. 이렇게 해수가 있는 병화일간이 사화 비견운을 맞이할 경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비견과 친구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할 수 있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다음은 5월의 병화일간이 맞이하는 운도 사화 비견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 양인격이라는 것은 제1선에 현관 7살이 있어야 성격을 이뤄 귀격이 되는 명이에요. 그래서 양인격은 현관 7살이 용신입니다. 보통 이 양인격은 제왕이라고 해서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리더가 되려는 명이에요. 그래서 이 양인격은 장사나 사업 이런 쪽보다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리더가 되는 것이 양인격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 편관 7살이 있을 경우 조직이나 단체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명이에요. 그런데 이 양인격이 관살도 없고 만약에 식상, 토의 성분이 있으면 이렇게 양인격일 경우에는 신강할 공산이 있어서 신강한 명은 왕자의설이라고 했어요. 즉 이 왕한 성분은 설기를 해야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양인격이 식신, 식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식상은 재성을 생하는 성분이에요. 결국 장사나 사업으로 가는 명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안 좋은 것은 아닌데 양인격은 관을 봐서 칠사를 봐서 그 조직이나 단체에서 우두머리, 리더가 돼야 양인격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5월의 병화 양인격이 운에서 사화 비견운을 맞이하면 비겁운이 더 강해지는 운이에요. 운에서 이렇게 비겁운이 강해지면 독립하고 싶고 자립하고 싶은 그런 운으로 작용돼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면 창업을 하는 운으로 많이 발현돼요. 그리고 이렇게 비겁이 중중하면 지지에 재성의 글자가 있으면 궁겁쟁제의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물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입니다.
다음 비월의 병화 이 상관격이 지지에서 사와 비견 운을 맞이하면 비견이 상관 생하는 운이에요. 그러면 이런 운에는 병화 일간이 비견과 같이 뭔가 상관 일을 하려고 하는 운이에요. 근데 이 상관이 금이라는 성분이 없으면 이 지지에서 이 비견과 상관 일을 했을 때 결과물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에 반드시 금, 재성이 있어야 상관생재해서 좋은 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운이 미월의 병화 일간입니다. 미월의 병화일간도 사, 오미 이렇게 방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직업운이 이 또한 강해지기 때문에 독립, 자립, 창업할 수 있는 운이고요. 다만 미중 을목과 사중 경금이 일경 합을 해서 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합화가 되면 재물운에 있어서는 특제하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다음은 신유월 적격과 수월의 식신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월의 병화는 편제격이고 유월의 병화는 정제격이에요. 그리고 수월의 병화는 식신격입니다. 대체로 이 편제격인 경우 직장보다는 자기 사업을 하는 명이 대체로 많고요. 이 정제격은 정제는 월급의 의미로서 대체로 직장 생활을 하는 명이 많습니다. 이 편제격이 직장을 또 다닐 수 있어요. 왜냐? 신중에 있는 임수가 관인데 관살인데 이것이 장생에 아주 힘이 강한 관살이에요. 그래서 신월의 병화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편제, 돈을 다루는 재물에 욕심이 많은 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사업으로 갈 공산이 높아요. 먼저 이 신월의 병화일간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사와 비견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여기서 사와 신은 형살에 걸리는 운이에요. 그래서 형살, 형액으로 작용되는지 형발, 형기로 작용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신월의 병화일간이 친구 비견이 달고 오는 이 문서, 정인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 병화일간이 이 문서를 취득을 했을 때, 이 문서를 취하고자 했을 때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형발, 형기가 되려면 사중에 있는 부터 경금 병화와 합하는 천간에 음간이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금에 있는 지장간과 합하는 음간의 글자가 천간에 없어야 형발하고 형기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형발이 되기는 좀 어려운 형국인데 형기가 될 운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신형에 걸리면 신중 경금과 하중 경금이 튀어나오면 천간에 을목과 경이 간합을 하고요. 또 만약에 원국에 을목이 있을 경우 이 또한 을하고 경이 간합을 해서 금오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신유월 가을에 금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합화가 돼서 극하는 운으로 발현돼요. 이런 것을 형기라고 해요. 그러면 신월의 병화가 이렇게 형기로 작용돼서 발현되면 금이라는 것은 재물, 돈이에요. 친구가 달고 온 이 문서를 취했을 때 이 문서를 취한 후 다시 매도해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운으로 작용돼서 오히려 이럴 경우 전화이복돼서 재물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근데 이것이 형살, 형액으로 작용되면 친구로 인한 문서의 소송으로 병화일간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살, 형액으로 작용되는 명조는 친구가 제시하는 달고 오는 이 문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은 6월의 병화일간은 운에서 사와 비견 운을 맞이하는데요. 사하고 유는 반합을 해서 금재성을 만들어내는 운이에요. 이 비견이 나의 재물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이것이 온전히 이 비견한테 가지 않고 금으로 변해요. 그래서 병화일간의 입장에서는 재물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이때도 이 6월의 병화일간은 운에서 정인 을목이 유중 경금과 안명합하는 운입니다. 그래서 금을 또 만들어내요. 이 만들어낸 금, 재물을 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신유월 금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수월의 병화일간을 살펴보겠는데요. 수월의 병화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비견이 식신생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런 경우도 이 식신은 재성을 생하는 성분으로서 이 비견과 식신생재하려는 운이에요. 그런데 사와 술은 원진 기문에 걸리는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화일간의 입장에서 비견과 어떤 일을 하거나 협업을 하려고 할 때 병화일간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홀려서 진행하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 수월의 병화일간이에요.
다음은 해자월 관살격과 축월 상관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해자월 겨울에 태어난 명조도 조후 위급으로 조후가 선용돼야 되는 명이에요. 그래서 옆에 병정화가 있으면 유리한 구조이고요. 그리고 가불목 인수가 있어도 유리한 구조가 돼요. 이때는 조후뿐만 아니라 이겁과 인수는 해자 축월의 병화일간의 입장에서는 진약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 부옥 희신으로도 병정화 비겁과 가불목 인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해월의 병화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사와 비견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해하고 사는 충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충살로 작용하는지 충발 충기로 작용하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일단 이 충의 물상은 파괴의 물상이고 이별의 물상인데 대표적인 것은 변화 변동 이동수의 물상이 충의 대표적인 물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월지 자리와 충을 할 때 그리고 또 편관이라는 것은 직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의 변동수가 생길 수 있고 사업장의 변동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지는 집이라 해서 집의 변동수도 생길 수 있는 운이 해월의 병화 일간이 운에서 사화운을 맞이할 때예요. 이 충도 형과 마찬가지로 해수나 사화 각 글자에 있는 장간의 글자와 합하는 글자인 음간의 글자가 없을 경우에는 충발충기돼서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고요. 만약에 해수의 글자와 사화의 글자, 장간에 있는 글자와 합되는 음간의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충살로 작용돼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이렇게 충살로 불리하게 적용되면 직장을 옮겼는데 그 직장이 이전에 다닌 직장보다 못하거나 다니다가 또 그만둘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고 또 이사를 했는데 이사가 잘못돼서 오히려 그 이동소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 이렇게 충살로 귀결되는 운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충발 충기로 작용되는 명이라 하면 이동을 해서 그 이동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 해월의 병화일간입니다. 다음은 자월의 병화일간이 맞이하는 운도 사화 비견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사하고 자는 자하고 사화는 자사태지의 관계로 놓이는 글자라고 했어요. 이 태지의 모습은 끊임없이 잉태한다는 의미로서 무엇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사하는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이 이 태지의 물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견과 작사를 하는 운인데 여기에 묘와 신이 있는 명조는 아주 좀 불리하게 작용되고 발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묘가 있으면 자묘형에 걸리고 만약에 신이 있으면 사신형에 걸립니다. 이렇게 태지의 조합에 이렇게 형이 걸리면 병괴한 현상으로 발현돼요.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다음 축월의 병화가 운에서 사화 비견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때는 비견이 상관생하는 운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이렇게 비견과 상관생해서 상관생제하는 운으로 귀결되면 결과물을 얻게 돼서 재물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사하고 축은 반합을 해서 재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견과 상관생제하면서 금, 오행, 재물을 또 만들어내는 운으로서 축월의 병화 일간의 입장에서는 재물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오늘 병화일간 지지의 동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화일간,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